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25년 동안이죠. 이 25년 동안의 아웃도어 그 산업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아웃도어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 IMF 사태가 우리나라 그 아웃도어, 특히 등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IMF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등산 인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대학 동호리나 일부 이제 그 직장이나 이런 뭐 산악회 또는 고교 산악회 뭐 이런 식을 중심으로 등산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97년 이후에 이제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97년이 우리나라에게도 또는 이제 아웃도어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실은 해예요. 왜냐하면 IMF가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97년에 $10,000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1인당 GDP가요. 1인당 GDP가 $10,000를 돌파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10,000를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이 아웃도어 활동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진국들의 케이스에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 좀 많아지고, 여유 시간도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죠.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런데 이제 IMF 때문에 사실은 이제 97년 다음 해인 98년에는 그 전체적으로 좀 그 위축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IMF에서 대량 실업 이제 사태가 일어났어요. 주로 40대, 50대입니다. 이분들이 뭐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뭐 평소에 뭐 축구를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하고 계셨으면 뭐 그거 계속 하시면 되는데 회사 다닌다고 다들 바쁘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산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발 하나 사고, 배낭 하나 사면, 그럼 뭐 그 도시락하고 도시락하고 물만 넣으면 그냥 뭐 근처 산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등산에 많이 입문을 하시게 돼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등산에 많이 입문을 하니까 이제 가까운 산만 이렇게 뭐 뒷산만 계속 다니면 재미가 없거든요. 조금 멀리 산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수요가 이제 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안내산악회, 전세버스를 빌려서 그러니까 참가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그 산에 데려다 주는 그 안내산악회가 이제 서서히 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98년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그 매출이 성장하다가 97, 9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아웃도어 매출, 그 전체 업체의 매출이 2조 원이 안 됐습니다. 97년 1조 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6년 정도 돼서 이게 2조 원 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요 업체라 그러면 이제 노스페이스, K2 블랙야크, 코롱 스포츠 뭐 이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 주요 6개 회사의 매출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1년에 40%, 30%씩 성장했어요, 그때. 그게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 그 시기에는 뭐 그 아웃도어 매장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었고요. 아웃도어 상품을 파는 특히 등산 매장이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요게 의류만 이제 대상으로도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2010년과 2010년에서 2011년은 이게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2011년을 정점으로 아웃도어에 오는
쉽게 말하면 아웃도어 즐기는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주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거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 테이블 한번 보시죠. 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부터 매출이 파란색으로 나 있는 길쭉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면 성장세가 2014년까지 물론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매출이. 근데 성장세가 현격하게 둔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노스페이스의 과거 2020년까지 2010년부터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입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기는 했는데 2014년까지입니다. 매출은. 그리고 2015년부터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그만한 막대가 보일 겁니다. 이게 매출 이익입니다. 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급감할까요? 매출은 똑같은데, 이른바 땡처리나 할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과거에도 잘 팔렸으니까, 그리고 매출 성장 증세가 20%, 30%는 기본이었으니까, 왕창 생산을 했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땡처리도 해야 되고 할인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익 규모들이 그리고 이제 이익률이라 그러죠. 이익률들이 이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매출은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냥. 근데 여전히 2018년까지도 2019년, 2020년까지도 보시면 과거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서서히 이제 그 성장해가 2010년부터 이게 급속하게 아웃도어 시장이 또 등산 인구들이 확 늘어났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에 급격하게 꺾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완만하게 추세는 그렇습니다. 완만하게 다시 성장하고 또 이익도 조금씩 매출 이익률도 또는 영업 이익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못한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요, 예전에 97년에 40, 50대 이분들이 계셨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등산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2015년이 되면 거의 18년 동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노쇠지셔가지고 고령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 아무 체력도 약해지고 또 회사를 대부분 다 그때 되면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웃도어 용품이나 또는 등산복을 사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동안 등산을 해보셨으면 또 등산복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 때문에 매출이 둔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이익률도 나빠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세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등산업계에. 근데 세물 들어오는 것이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알피니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레저 활동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레저 스포츠라기보다는 글쎄 거의 행락의 개념으로 많이 산을 오르셨죠.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술을 넣어 가시는 분도 많고 또 계곡에서 이제 앉아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계곡에 앉아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또 술판도 벌어지고 이런 산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안내 산악회를 중심으로 또 민망하지만은 불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보면 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기 꺼려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20대, 30대 이 새로운 세대들이 등산 쪽으로 넘어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럼 뭘 했냐? 여행을,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입고 가시는 옷이 그렇다고 거기 양복을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캐주얼로 나온 거 그거 아니면 아웃도어 캐주얼, 그러니까 전문 등산복이 아닌 아웃도어 캐주얼로 분류될 수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을 많이 입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도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전문 등산 또는 등산복보다도 이 아웃도어 캐주얼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지금은 그 뭐 코롱도 그렇고 블랙야크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K2도 그렇고 전문 등산복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보면 몇 가지 없어요. 대부분 다 아웃도어 캐주얼에 속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좀 입고 다닐 수 있고 여행 가고 이럴 때 아주 편하고 이 정도의 컨셉, 그리고 뭐 둘레길 정도 걷는 거는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이제 그 옷들을 많이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그 업체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트렌드를 여행을 즐기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캐주얼을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요 시장을 제대로 파고드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2012년에 세워진 회사예요. 딱 요 시기랑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설립하고 3년 만에 매출을 3,300억을 했어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느냐?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1위가 아직도 이제 그 노스페이스 만든 영업 무역인데 2등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에 제대로 올라탄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에 우리가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만 달러를 넘어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2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1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게 되고 2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고급 아웃도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급 아웃도어 스포츠라 그러면 역시 골프입니다. 그래서 등산보다는 해외여행, 그 다음에 고급 아웃도어 스포츠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를 즐기는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가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에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미국 자료입니다. 연두색으로 제일 위에 보이는 게 45세 이상, 45세 이상이 미국에는 이게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인데요. 매해 33에서 37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인구가 전 연령의 35% 정도만 아웃도어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70%가 넘습니다. 24세 미만에는 미국이 여기 보시면 24세 밑으로 회색하고 검정색하고 하늘색 비슷한 건데요. 이거 다 합하면 여기도 약 33에서 30, 약 35%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령대에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 나이 때 우리나라는 애들이 어떡합니까? 학원 몇 개씩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학교에서 체육 시간도 적고요. 이런 아웃도어를 체험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학생들이 그 서머 캠프에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이제 걸스카우트도 하고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기술도 배우고 캠핑도 배워요, 거기서요. 그래 그렇게 놀고 있어요. 우리는 역시 학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웃도어를 접해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25세 이후로, 여성들은 보통 24세까지 그렇고 25세 이후로, 또는 남성의 경우는 27, 8세부터 30세 이후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이 왜 재밌는지, 아웃도어 스포츠들이 그 재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외국 같으면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44세 이하가 거의 60 몇 %를 차지하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도 우리는 좀 선진국들과 굉장히 다른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별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미국 자료입니다. 검정색이 여성이고요. 파란색으로 보는 우리는 남성입니다. 남성이 55%, 여성이 45% 정도의 아웃도어 활동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성비는 지난 9년 동안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 전까지도 5%가 안 됐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잘 봐줘도 10%? 그러니까 성비 불균형도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 하면 이제 그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여성들이. 얼굴 탄다고요.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문화가 이제 그 여성들도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외선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얀 피부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때문에 아웃도어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얼굴 타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화장도 못해요. 왜냐면 뭐 땀이 금방 나니까. 예. 그러니까 선블록도 자주 발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도 자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의 그 아웃도어 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드디어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이제 사태가 우리한테 이제 벌어졌죠. 근데 이 팬데믹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요. 처음에는 거리두기도 하고 집합금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다 집안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됐죠. 그래서 집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전제품 이런 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수했어요. 집에서 뭐 TV나 보든지, 그러니까 TV 좋은 거로 바꿔야 되고, 게임기, 뭐 그런 것들로 처음에 시간을 때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집에만 몇 개월씩, 1년씩 박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기죠. 너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재택근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는데, 갑자기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아웃도어 용품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텐트, 그 다음에 뭐 낚시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낚시도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등산, 백패킹 이런 거로 뭐 골프장도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골프장 뭐 예약하기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부 아웃도어로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 삼아서 많이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이스포 전시의 그 회장의 발표를 보더라도 작년에 유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알루미늄 파이프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자전거도 돈 있어도 못 샀습니다.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도 알루미늄 폴이 없어서 못 사고, 카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본도 부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난 때문에 물건을 주문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그거를 다 생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업체들이, 매장들이 재고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재고 싹 다 팔려났죠. 이거는 스키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키도 2년치 재고를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2018년, 19년, 17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재고가 제법 많이 쌓여있었는데 스키 관련 용품들도 싹 다 팔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웃도어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업체들 매출 증가율을 보면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 매출 증가율은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주요 이제 아웃도어 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한 20% 중반대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어요. 21년도 그렇고 22년 상반기도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아웃도어 활동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참여하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의 등산 관련 대표 카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인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6월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때 신규 가입자하고 2달 전에 2022년 6월 달에 신규 가입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앞에 요게 2020년입니다. 대부분이 40세 이상이죠. 특히 이제 40에서 44세 사이, 예, 여기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45세부터 50세까지, 예, 그 기가.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20, 30대는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많아진 겁니다. 20, 30대가. 그런데 밑에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36세부터 39세 사이. 예, 여기가 지금은 제일 많이 그 클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0세에서 44세. 그 왼쪽을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현상 중에 더 재밌는 거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전에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여기가 9%대인데 뭐 3%, 2%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요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은 제가 가끔씩 이제 이 통계를 보는데, 그러면 여성의 비율이 이제는 거의 40%에 가까워요. 특히 20, 30대에서는. 20, 30대에서는 남성이 60%, 여성이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젊은 여성들이 이제 아웃도어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남성들도,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래프에 보세요. 이제는 60대 여기부터는 비율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산에 가보면 요새 젊은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뿐만 아니고 자전거 동호회를 나가봐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인구 구조가 이제 점점 선진국처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5대 45에 근접하게 간다.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아니다, 아직까지. 예,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 20, 30세대들은 이제는 남성과 여성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있다. 예, 이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전에 계시던 그 등산이나 이런 좀 과격한 운동, 여기에 즐기시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이 20, 30대가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인구 구성, 성별 구성이나 또는 연령별 구성의 그 변화, 이게 이제 목격되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죠. 그게 뭐냐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혼자서 많으면 2명 정도가 등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안내산악회도 그렇고 또 각종 등산 동호회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뭐 둘레길을 한다든지, 많아봐야, 아니면 혼자서 하는 혼산이라 그랬죠. 혼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게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산을 가보니까 시시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격렬하고 고강도의 등산 타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트레일러닝에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계세요. 트레일러닝 그 동호회 가보면 여성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그러면, 계속 이 그 여성과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그 아웃도어 활동으로의 참여가 늘어날 거냐, 계속 이런 추세를 유지할 거냐,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환경이나 또는 이제 그 특히 여성들이 그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예, 그런 문화적인, 이건 일종의 우리 문화거든요. 예, 그 문화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처럼 확 이렇게 그 늘어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3만 달러를 그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등산보다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고, 예, 고급 이제 스포츠라 그러죠. 예, 이쪽으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뭐 이전에는 20, 30대 비중이라 하면 20%도 안 됐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비 패턴도 다릅니다. 예. 우리는 전체 매출에 글쎄요 20%가 안 되죠. 30세 이하에서 일어나요. 한 30% 안 될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30%인데 한 20%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입니다. 30세 이하에서 그 총 아웃도어 매출의 반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뭐 도봉산 밑이나 또는 북한산 밑에 그 매장을 가봐도 주 손님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도어 이렇게 특히 등산이나 뭐 트레일러닝이나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즐겁고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이분들이 뭐 어떤 계획 또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여기 이제 컴백 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근데 단시간 내로 뭐 선진국처럼 남성 여성 비율이 55대 45, 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비율이 50%를 차지하는 이런 그 인구의 아웃도어 활동 인구의 뭐 성별이나 또는 이제 연령별 구성을 아직까지는 가지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 근데 아마 방향은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을 좀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교육이겠죠. 교육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 뭐 햇빛 잘 막아주는 뭐 이렇게 얼굴 가리개도 많이 나오고 여기 그 자외선 붙이는 패치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금 제약에서 조금 그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30대 그 여성분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해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와, 이렇게 재밌고, 스트레스 풀리고, 예쁜, 올라가면 뭐 가슴이 뻥 뚫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왜 자기들한테 그 윗세대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자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도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역시 이제 우리 문화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약 남아있다. 이렇게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트레일러닝이나 이런 그 스포츠들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이 등산로들이 이렇게 잘 사실은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트레일러닝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캠핑이나 백패킹을 하더라도 지금 이미 캠핑장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많은데 67%가 그 산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캠핑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화기도 못 들어가게 살림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산에서 야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 아래에 캠핑장이나 또는 뭐 또 야영 데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이제 확대돼야 된다. 지금 사설 캠핑장도 그렇고 뭐 좀 가격이 저렴한 국립이나 아니면 공설 그런 그 야영장은 정말 예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뒷받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에서 야영을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화기를 못 갖거든 이런 법들이 좀 유연하게 예를 들자면 뭐 허가증을 얻고 또 뭐 스킬 테스트를 하고 뭐 산에 올려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쓰레기 문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계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좀 연구를 해서 모처럼 이제 우리도 많은 부분이 OECD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게 OECD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한 10위 정도는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나 또는 그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저기 젊은이들이 뭐 여름 휴가 때만 되면 또는 뭐 주말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이런 일이 없이 국내에도 예쁜 곳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작게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 이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국민 전체가 건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길게 우리나라의 지난 25년 동안에 아웃도어 인구 이 변화, 그 다음에 또 아웃도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